지금 우리가 1.0, 2.0, 3.0, 4.0 그죠? 3.0까지는 뭐라 그랬죠? 일반사. 네, 일반사 3.0까지는 4.0부터는 심사 때 기업의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4.0은 흔히들 자원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원은 뭐라 그랬죠? 인원을 얘기하는 거, 그죠? 자원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원도 있겠고, 자재도 있겠고, 포획법으로, 그죠? 그리고 뭐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설비도 있을 거고, 기계,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한테는 자원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세요. 인적 자원. 밖에 나가서 내 이용을 제대로 많이 해줄 사람들, 그죠? 그런 자원이 필요해요.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자원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그렇게 때로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악동으로 몰아가는 인적 자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성품 예능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악동으로. 네, 악동으로 몰아가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면은 4.0도 자원, 5.0도 자원, 6.0도 자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6.0까지 얘기했었어요. 그죠? 6.0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였어요? 기획.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런 거가 있죠.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계획하고 기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원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왜? 기획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계획과 기획은 좀 달라요. 어쩌면 중장단기 개념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계획은 실천 가능한 거를 할 수 있겠지만 기획은 모니터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니터링이 뭐라고 그랬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시험해 보는 거.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할 때 분량이 나올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예상해 보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그렇게 많은데 꼭 이렇게만 분량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 것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적인 부분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 기획 부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탑그룹, S그룹에서 초창기 때 어쩌고 해가지고 기획 부탁 때문에 컸죠. 그런 부분이 일종의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에서는 기획을 달았다면, 이제 7.0에서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에 의한 자원.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한글로 버전을 해서 우리나라 버전에 맞게끔 사용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상약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이소에서는 자원이라는 용어 쓰지 않아요.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도와주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상대가 나를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걸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물건이 사는 사람이 물건 구매 제조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네 걸 써주니까.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서로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게 뭘 다루고 있었죠? 여러분들 심사원이 가려는 게 Q, 그 다음 E예요. 예. 통질 경영 시스템이나 환경 경영 시스템에 따르는 심사원을 하려고, 저는 심사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시스템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거를 주로 이제 ING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뭘까요? ING는 점점점이잖아요. 박현미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쟤 한번 밥도 안 사주면서 밥 먹어야 물어보기 뭐하니까 밥 해놓고 땡땡 대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먹었다는 건지 뭐라는 건지, 그죠? 근데 땡땡 없이 뭐 박현미 쌤 밥 먹었어요? 그러면은 밥도 한 번 안 사주면서 밥 먹고 왜 물어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땡땡이 ING거든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ING로 생각해야 되는데, 심사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어제 얘기대로 우리 가사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딱 지명해가지고 밥 먹었어? 라고 하지 말고 혹시 배고픕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밥 먹었냐고 물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너무 직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배고프십니까? 그리고 앞에서 심사하고 있는 상대가 하품을 해. 그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그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쉬고 싶으세요? 또! 뭐 틀린 대답을 다니세요. 또 어떻게 하고 싶어? 하품하면. 어제 힘들었어요? 장 선생님 뭐라 그래요? 둘이가 다 많이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중국 사람들이 많아. 중국의 만두 장소가 그 성공하게 된 동기가 그거잖아요. 앞에서는 중국의 그 음식 장소 이렇게 가운데 메고 다니잖아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유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앞에 사람은 열심히 메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만두가 맛있니 어쩌냐 하면서 만두가 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이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걔가 가지고 막 끊으면 나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도 모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심사원들은 약간의 자격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도를 바꾸겠습니다. 너도? 미투.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심사원들이 심사할 때 이렇게 이제 훈련생한테 데리고 가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심사원 데리고 가면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제가 공부시키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전폭대를 하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ISO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지 현장에 가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제 다른 심사원들이 공부를 가르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중간중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단, 요놈, 우리 고향 말로 조디. 조디를 잘 써야 되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주디가 알아서 나는 조디. 조디가 방정. 그죠?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제 가서 현장을 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4.0, 5.0, 6.0까지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7.0이에요. 이 인물에 있는 것처럼 7.0. 7.0에서는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저 좀 봐요. 이거 기억나죠? 네. 이거 얘는 뭐였어요? 얘는 뭐예요? 동그라미. 동점? 근데 다행이다. 돌덩어리 안 하는데. 발덩어리인데요? 복잡하잖아.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였어요? 공점. 얘는 조직, 회사. 얘는 뭐예요? 인, 아웃. 네. 인, 아웃인데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직과 공급업체, 조직과 매출업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원도 마찬가지세요. 자원도 사장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이쪽으로는 자원이 어느 쪽이세요? 개발하는 자원자. 이쪽으로는 누구예요? 생산하는 자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돌덩어리로 만들고. 그죠? 얘는 고객이고 나고 조직이라는 거예요. IS에서는 회사를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조직을 귀담아 듣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부 자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부 자원은 조금 얘기대로 우리 회사에 입사됐던 직원들 중에 좀 유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사한 사람을 다 우리 내부 자원이라는 거예요. 입사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분이 리더십을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세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럼 외부 공급자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자재를 납품해주는 자재업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공급자로부터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우리한테 자재를 주는데 자재가 좋은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가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재가 좋은 걸 증명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나요? 공급자가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쉬운 얘기로 자재가 입고가 되면 여러분들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확인. 확인. 이거를 전문용어로 어제 알려줬는데 뭐라 그래요? 품질에 대해서 확인.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지난주 한 것도 아니고 어제 얘기해줬는데 몸들인 엉뚱한데 튀어. 하긴 부산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 인천항에서 품질 보증. 품질 보증 문서를 네. 그거는 서류로 얘기하는 거고 자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확인한다 그랬잖아. 확인하는 게 뭐냐고. 인수 검증 검사서 성적서. 자재가 들어오면 인수검사를 하는 거를 확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개통도 기억나시죠? 네. 개통도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를? 공정. 공정. 그죠? 공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공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품질과 수량. 내가 밥을 먹기 다행인데 안 먹었어. 뭐 도라지 되겠어.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중간검사.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어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내가 돌이 아니네. 그죠? 내가 바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바위가. 우리가 바위.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원은 다 해당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라 그러는데 공급자에서 자재가 들어올 때에는 인수검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예요.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자재가 들어왔는데 이 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해요? 이 자재가 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품질 보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심사관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피심사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인수검사 성적서를 주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전자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인수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뚝 잘라가지고 인수검사 성적서 있거든요. 이야기는 심사 때 대응하자는 거잖아요. 그 공정에서 뭐합니까? 중간검사 있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싸우자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역지사지로 심사원이 공정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상대가 네! 그 말 하지 말자는 거잖아. 심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디가 방지하면 안 된다니까. 입을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자재가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우리 회사는 매번 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필요한 획득인 거예요. 이게요. 획득이 뭐예요? 금액을 짜는 거잖아요.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 확신하는 거 획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책점항에서 이제 자원 얘기하는 건데요. 자, 책자를 보면 이런 거예요. QMS와 EMS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자원을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시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쉬는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가는데 가면서 거기 흔들고 만드는 거잖아. 그죠? 머리 아는데 조용히 가도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다 부러져 버린 거 아니야? 어? 그것도 부정이하고 집에 가서 홀라당 확 사와버리잖아. 그러면 아침에 가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그렇게 온 것 같아 지금. 네. 샤워를 왜 했어? 왜 하지 말라니까. 세상에 안 되겠어요. 어? 그 샤워를 그만 버리면 괜찮아. 샤워를 샴푸를 바꾸면 일이 없어져라고. 거기에 또 저기 민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약질 뿌리는 거야 이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드라이 확 불어버리라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남겨놔야 돼.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획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심사를 되고 나면 이게 있어요. 그 업체는 심사를 최초 심사하고 나면 그 인증서 만료가 3년이세요. 인증서 만료가. 그럼 3년 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은 최초 심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해요. 그것처럼 여러 번 심사원 자격증도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 지나고 나면 또 갱신을 해야 돼요. 자격증은. 취소하는, 그 갱신서를 안 넣으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갱신할 때 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3년 동안 심사의 경력을 리포트를 해야 되고 3년 동안 여러분 학교만 리포트 내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심사한 리포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이러와 같은 교육을 3년 동안 내에 몇 시간 받았느냐 그 자료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세 번째는 나처럼 누구에게인가 이러와 같은 교육을 했느냐 아니면 기업체가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이 세 가지 자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그러면 또 다시 3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짧아요. 그럼 좀 바꾸세요. 키가 작잖아. 미안해요. 5년은 난 키가 크니까 5년을 주는 것 같아. 그건 아니고 모든 거는 이게 이제 국제교육으로 돼 있다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차피 저하고 2년 돼서 계속 끌어나가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획을 잡아놓고 검토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취소가 되는 경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세요. 뭘 하겠노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갖다가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프로세스에 관여한다. 프로세스 뭐라고 그랬죠? 프로세스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 순서, 과정, 또 단계. 그거를 우리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매뉴얼이라고 했어요? 절차서. 프로세스는 영어 버전이고 우리나라 버전은 절차서. 그러니까 업무의 절차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내부심사 시정조치. 내부심사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 얘기했어. 지금 내 눈 쳐다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머리를 굴려봐. 빨리 굴려봐. 머리 안 감았잖아. 빨리 굴려봐. 내부심사 뭐라 그랬어? 내 심사 어제 이거. 오늘 받아놓고 좀 패드가 해야지. 세명 다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장선생 몰라? 왜 내부심사? 왜 몰라요? 빨리 말해주세요. 어제 내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이런 거 다 설명해 줬어요. 분명히. 내부심사는 조직이 기획된 상황을 부서별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검토하는 거. 부서에서 계획 잡아놓은 거를 갖다가 사전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이야기 똑같이 하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 있으면 국방부 장관 뒤에가 보좌관들이 보통 6명, 7명 앉아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 헬리콥터가 왜 사고가 납니까? 뭐라고 되면은 뒤에서 최근에 쓰고 있는 헬리콥터 그 자료를 갖다 줘야 돼요. 그것처럼 사전에 검토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정감사 하는데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생산부서가 지금 관리부서잖아요.
생산부서, 영업부서. 예. 영업부서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갖다가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걸 갖다가 내부심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시정조치는 뭐예요? 시정조치. 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한국하고 따지고 있으니 지금 그죠? 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국어책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도 빨리 나눠야 되는 거 시정조치 뭐예요? 아무래도 똑같아. 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 하기 전에 사전에 사전에. 그럼 좋지 그래서 심사원 교육을 받는 사람처럼 말을 해. 어? 초등학생 말을 하지 말고. 어렵다. 시정조치는 뭐냐면 계획대로 시정조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거 아니야. 사전에 검토하는 거는 예방조치예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건 시정조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거는 예방조치. 구분하세요? 예. 예. 사전에 뭐라고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거를 예방조치. 예방조치.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시정조치. 첫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밥을 우리 생산부장님 네. 밥을 해 먹습니까? 응. 배고프니까 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우리 관리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래서 영업부장님은 영양소 예. 살기 위해서. 해 먹습니까 밥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지금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시정조치, 예방조치 설명하면서 지금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 밥을 해 먹냐고. 그럼 비슷하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 네,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무슨 조치? 시정조치. NO! 아니야. 예방조치. 아, 야, 몽둥이 같다네, 몽둥이. 이거 말도 안 되겠어, 이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심사원들이 사실 국어 시간 나이인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심사원들이 쓴 리포터가 아직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런 용어에 대한 거는 어디에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건 없는 거죠? 저 여기 중동 상동시장에 가면은요. 할까요? 상동시장 가면은 200원에 팔아 200원에. 시정조치는 200원, 예방조치는 400원. 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상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아셨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원이라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은 심사원 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그런 데 들어가면서 배우지만 또 심사원 하다 보면 또 저 이상으로 또 많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사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품질과 환경.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7.0에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성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장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걸 물어보냐면 회사는 거기다 제조해요. 제조는 우리는 뭐라 하냐면 조립하는 회사가 있고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그죠? 가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라고 그래요. 근데 쪼개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를 쪼개냐면 심사를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묶어서 제조라고 그래요. 근데 제조회사에서 우리는 조립만 해. 조립만 한다고 하면 여기서 강요할 사항이 뭐냐면 인수검사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자재를 사놨으니까. 안 그럴까요? 요즘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사람들도 옛날 아주머니처럼 자기들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지 않아요. 주문해가지고 오늘 붕어빵 300마리분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럼 그거
치면은 가고. 근데 주문하게 되면은 요즘 그 스마트폰 잘 와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포장마차에 갖다 놓고 간대요, 자기들이. 밀가루. 그거 나도 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인수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공사를. 자,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뭘 잘해야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늘 잘하는 이걸 입헌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는 다 들어가야 돼요. 자재나 사람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 근데 가공만 하는 회사는 뭐예요? 여기는 설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비만. 왜? 프레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일하면 되니까 이걸 우리는 아울러 제조라 그러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조립한 회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가 발생될까요? 조립만 하는 회사라면. 조립만 하는 회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 또, 저 관리부서에서 해당이 안 된대요. 생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또 있나? 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영어. 또 이번에는 또 나도? 나도? 다음부터 물어보면, 먼저 물어봐야겠는데. 여기서는 네. 이 두 개 해당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서는 화장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있다는 건 정화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 측면에. 그러면은 여기 생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있고 기기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환경이 뭐가 해당될까요? 수질 배기. 여기는 전 항목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겠는데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품목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다. 일경무하고 화학 일경무하고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품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는 가공하는 회사는 환경이 뭐가 해당될까요? 기계가 돌아가니까는 대기도 대기 면에서도 환경에서 문제가 되고 얘네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외에 추가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포함되면서 소음이 들어가요. 소음이. 기계가 돌아가니까. 박 선생님 전에 회사 근무할 때 컴프레서 돌아가잖아요. 컴프레서 소음이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거의 다 80데시벨 이상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마력이냐? 근데 대부분 일반 조립하는 데는 마력이 0.5마력이나 1마력씩 쓰는데 이제 소위 공장이라는 데는 큰 걸 써요. 2마력짜리. 그거는 데시벨 100데시벨 넘어요. 100데시벨 넘으면 우리가 지금 나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을 가면은 쭉 가다 보면은 막 기가 따가울 때가 있어. 언제? 김포공항에 들어가는 비행기 그 진입로에 그 데시벨 10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안 자라요. 동물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돈 주잖아요. 돈 주잖아요. 그 주변에 하는.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또 더 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만 돈 주냐. 소위 말해서 집이 있는 사람. 나는 거기서 집은 서울에 있는데 거기 셋을 바꾼다. 근데 얘들도 안 큰다. 라는 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식물들도 소란을 떠들면 안 돼요. 지금 내 방에 있는 식물이 조용히 내가 있으면 잘 크잖아. 근데 막가지고 막 말리고 써가지고 많고 내가 이 방에서 공부하니까 그래야 떠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이라는 종류를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중, 소, 대, 나 말고 그거 말고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있고 서비스업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품목으로 나눠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충분히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산업분리 코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에 저희 보면 나와요. 산업분리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시죠? 한 교수님 저기다 올리셨던데. 예, 그렇죠. 그거 일부분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심사할 때 꼭 4가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 자, 눈 피하지 말고. 첫 번째 뭐? 너무 실망스러워. 뭐? 매뉴얼. 안 돼. 자, 장선생. 신청서 갖고 와야 되고. 4가지. 절차. 환경영향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내부감사, 개헌검토, 네. 또 하나 더. 4대5. 오케이. 아, 인자 기억이나 자기 건 아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지름도 알아. 왜 기억을 못해 이렇게. 어떡하면 좋아? 아 교수님.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안 되겠어 이게. 분위기 다운될 거 안 되겠어 이거. 어제 저녁에 한번 가서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교수님. 다시 한번. 뭐라 환경. 아니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 여기 쉬어. 쉬는 시간이야. 나도 쉬어야 돼. 내일은 뭔데? 생각뿐. 생각이 안 적어 놨어? 후다가 말았구나. 내가 지난주 거 같으면 내가 알려주는데 어제 걸 갖다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저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알려줘서 헷갈려요. 하나는 하나 모르는데. 내부검사, 개헌검토, 환경영향평가, 4대5. 내부 경영 평가. 사대 뭐라고 할까? 환경 뭐? 환경영향평가, 네. 그다음 처음에 뭐라고 했지? 내부검사, 그죠? 내부검사,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고 두개 같이 해서 예부 그렇지. 내부 같이 해서 따로따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어제 언니가 이거 두 개 똑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고 있어. 언니가 어제 조상도 했지, 조상도. 언니가 어제 그래서 알려주기로. 조상도 그만해. 언니 이거 이렇게 맞았는가? 그래? 그러면서 거기 똑같은 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이렇게 메모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뭔지 너 모르잖아. 이거가 메모를 앞에다 해놔야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이게 뭐지? 하면 너할 거 아니야. 자, 본 얘기 봐. 아까 뭐라고? 수업 시간에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잖아. 아무튼 천개월이 하나 없어. 저기 심사원 뭐라고 했지? 나라는 거. 심사원 할 때 가지고 왔는 서류. 교수님 다른 것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적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어제 한 것도 모르겠네. 나중에 잘 먹었는데. 뭐라고? 1년 잘 먹어야 1년 잘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공부는 쌤이 기분 다 어제 뭐 하려고 늦게가 있대? 세면서 또 노래방 갔어? 안 놀러 안 갔어요. 그럼 술 한잔 했어? 술도 안 먹었어. 건강을 한 잔씩 뭐 하자면 뭐. 그 문 선생이 뭐라 했을 텐데 내가 어제
길을 많이 꺾어놨는데 걔는 자살 예방 쪽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인성이 뭔지를 내가 어제 설명해 줬거든. 우리가 알려줬는데 그거 같이 해야 돼. 뭐라고? 선생님한테 자기가 화살을 우리한테 들어간 그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그랬잖아. 아. 어떻게 내가 이제 시청을 해야 되는 거지? 언니가 이제 이걸 하면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그 가져가서 보여주면 이제 그건 언니가 신청을 해서 보내주고 주름 받으세요? 다 했습니다. 받으세요? 예. 제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